한국 사람 만들기 제4권 친일 개화파 2 함재봉 H프레스 머릿말. 이번 책은 유난히 난산이었다. 책을 쓰는 도중에 책의 주제가 바뀌어버렸다. 원래 주제는 친미 기독교파 2였다. 그런데 도중에 계획에도 없던 친일 개화파 2로 바뀌었다. 원래 계획은 앞부분에서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윤치호, 서재필 등 친미 기독교파들이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등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꾀하고 입헌군주제 운동을 펼치는 내용을 다룰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청일전쟁을 파고들다 보니 당시 동북아의 지정학을 이해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의 도화선이 된 김옥균 암살 사건과 동학난의 발생 배경과 경과를 이해해야 했다. 김옥균의 암살 사건을 추적하던 중에는 그와 함께 일본에서 10년에 걸친 망명 생활을 한 박영효를 재발견하게 됐다. 김옥균과 늘 같이 언급되지만 그의 그늘에 가려 있으면서 결국 친일파로 전락한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영효는 일본에서의 망명생활 10년간 미국과 유럽의 사상과 제도를 연구하면서 조선을 위한 놀랍게 구체적이고 치밀한 근대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그리고 역적이었던 그에게 다시 한번 권력을 잡고 근대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혀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기회를 제공한 것은 동학난이었다. 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밀란이 천년왕국설과 종말론을 기반으로 한 민간신앙과 합치면서 폭발한다. 중화문명권의 봉건 왕조 붕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동학은 조선의 전근대성, 봉건성의 마지막 집단적 발현이었다. 그러나 낫과 곡괭이, 죽창으로 무장한 농민군조차 진압할 실력이 없던 조선은 종주국 청에 토벌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본이 청과 전쟁을 일으키고 갑신정변을 추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조선 조정이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친외세적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봉건적이고 쇄국적인 동학이 난을 일으킴으로써 갑신정변이라는 급진 개혁의 기회가 마련된다. 역사의 아이러니일 뿐만 아니라 조선말 역사의 굴곡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동시에 시작한다. 청이 조선에 개입하다 못해 결국 속국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조선의 정정 불안 때문이었다. 특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조선 조정이 외세의 개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청은 이를 기화로 조선에 깊숙이 개입한다. 1882년 이모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당시만 해도 청의 무력으로 맞설 실력이 없었던 일본은 그 후 10년간 대내 개혁을 완성한다. 1894년 동학난이 일어나면서 청이 다시 한번 조선에 군사를 보내 개입하자 일본은 물러서지 않는다. 10년 전의 일본이 아니었다. 일본은 청을 무력으로 조선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조선 내정 개혁을 통해 외세의 개입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갑오경장을 시작한다. 친일 개화파 박영효는 청일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일본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급진 개혁을 추진한다.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책이 이미 200페이지를 훌쩍 넘어버렸다. 결국 친미 기독교파를 다루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박영효를 중심으로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전후한
친일 개화파의 역할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서술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은 항상 별도로 다뤄진다. 워낙 크고 중요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갑오경장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끝나면서 개혁도 끝난다. 두 사건을 별도로 다룰 경우 두 사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한 사건으로 보면서 그 전개 과정을 한 장에 모두 넣어 개괄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제4장인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은 거의 400페이지가 되어버렸다. 다만 목차상으로 갑오경장 관련 소제목들을 푸른 색깔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청일전쟁과 씨름하기 시작하면서는 전쟁 직전 청일 양국의 국내 정치, 전쟁 준비 상황, 군사력도 비교 분석해야 했고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주요 전투들의 전개 과정을 알고 싶었다. 동시에 제1, 2, 3차 갑오경장의 내용과 속도와 주체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한 일본 정치인들의 의도와 이해관계, 이들과 조선의 위정자들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을 한 장에 묶어놓고 서술하는 작업을 간신히 마쳐갈 때쯤 삼국 간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역사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개입하여 일본이 청으로부터 할양받은 랴오뚱을 돌려주게 된 사건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지만 삼국 간섭을 이해하지 못하면 청일전쟁의 여파도, 갑오경장이 실패하는 이유도, 10년 후 발생하는 러일전쟁의 원인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삼국 간섭을 공부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과의 긴박한 협상 과정까지 세밀히 들여다봤다.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긴박하게 예측할 수 없게 전개되고 국익을 위하여 협상에 임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애국심, 지식, 세계관, 냉혹한 국제 현실에 대처하는 자세,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력, 배짱, 성격 등 모든 것이 드러나는 드라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삼국 간섭은 특히 드라마틱했다. 외교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고 소개하고 싶었다.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추락하자 민비와 민씨 척족을 비롯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 박영효는 다시 한번 반역자로 몰려 일본 망명길에 오른다. 반개혁 세력들은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는 조선의 권력 공백을 이용하고 신임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상황을 만회해 보려고 을미사변을 일으킨다. 그러나 제3차 갑오경장으로 단발령이 발표되자 반일, 반개혁 감정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1년 넘게 지속해온 개혁을 부정한다. 갑신정변은 이렇게 실패로 끝난다. 늘 그렇듯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인물의 등장, 사건의 전개, 역사의 논리를 만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과감히 버리고 고종관념을 깨트려야 했다. 한국의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내용들도 많다. 그러나 조선 말의 역사, 근세사는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새삼 절감했다. 한국학술연구원 박상은 이사장님께서는
이 책을 쓸 수 있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셨다. 연구원에 온 후 지난 1년 반처럼 오직 연구와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책을 쓰는데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교정 보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사람 사랑방 손님들께서 오탈자, 띄어쓰기, 철자법 등을 정성스레 보아주셨다. 사랑방 손님들께 감사드린다. 한국 사람 만들기 제4권이 언제 나오는지 문의해 주신 수많은 독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최주호 디자이너가 책을 멋지게 디자인해 주었다. 벌써 5권째 공동 작업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가족의 기다림과 인내,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유현과 진호, 서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8월 퇴촌과 신사동에서